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죠. 물광주사. 이유는 뭐냐면 너무 아프고요. 이 물광주사라는 게 히알루론산인데 이거를 피부 안에 넣어서 탱탱하게 물광을 만들어준다는 인식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 물광주사를 물광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촉촉하게. 절대 아니거든요. 물광주사는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건 탱탱하게 지지대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는 니즈랑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효과도 생각보다 오래 가진 않는다. 저는 물광주사가 일단은 돈보다도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히알루론 자책을 이 주사로 놓을 때 넣는 순간 아프거든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1년에 한두 번 봤는데 소리 지르면서 맞거나 그 마취 주사를 맞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좀 통증이 심한데 그럼 통증이 심하면 효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제 생각에는 가성비 대비 별로다. 두 번째는 코 시술을 하는 건데요. 모공 흉터 시술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남자분들 예전에 여드름 짜고 트러블 막 이렇게 뜯고 막 이러시면서 페인 흉터 굉장히 많잖아요. 색소 침착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흉터 시술을 한다고 병원에 가는데 보통 병원에서는 3회, 5회 뭐를 패키지를 해서 뭐 100얼마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얼토당토 않는 소리입니다. 절대 재생이 되지 않아요. 3, 4개월 안에 효과가 없고요. 그런 걸 하려면 마음을 먹고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그 꾸준히 할 때는 내 피부도 받쳐줘야 돼요. 내 피부가 튼튼하거나 장벽이 튼튼하게 유지되면서 그 주기적으로 쉬었다 하다를 한 2, 3년을 반복해야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왜 흉터 되게 좋아졌다 이러죠. 그분들 한두 달, 두세 달에서 좋아진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몇 년의 시술과 반복을 통해서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또한 단기간 1년 안에도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엔 안 하는 게 낫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미인데요. 기미도 마찬가지예요. 기미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에는 뭐 레이저 톡톡톡 쓰면은 한 10번 안에 좋아진다. 이렇게 뭐 한 3달 정도 다니면 좋아지는 거 아니면서 거울 보면서 계속 왜 기미가 안 좋아지 이러는데요. 기미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내 하얀색 옷이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흙탕물이 뿌옇게 남아있다고 보면 돼요. 뿌옇게 오랫동안 10년, 20년 묵은 뿌연 게 아주 짙게. 그러면 걔를 빼려면 어떻게 되겠어? 락스, 옥시크린, 여러 가지 합성 세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때 그 하얀색 면티가 상할 수가 있다는 옷감이. 예. 그러니까 뭔가 자극을 주면 줄수록 피부는 상하면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가 저는 별로 이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겉기미는 좀 좋아지는데 안에 뿌연 오래된 기미는 힘들다. 네. 포기하라는 것보다 맑아지는 것에 피부가 뭐 맑아졌네? 커버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단연 1위가 보톡스고 두 번째는 피부 시술인데 IPL. IPL 요즘에 어지간하면 3만 원, 5만 원도 하더라고요. 피부 시술인데. 근데 이것도 누구나 한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잡티가 있거나 피부 겉으로 좀 거무스름한 피부들이 있거든요. 한두 번만으로도 피부가 굉장히 하얘져요. 근데 IPL을 얼굴 하얀 사람이 하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약간 거무튀튀하면서 잡티가 살짝 올라온 주근깨들 이런 분들이 IPL 하면 즉각적인 효과가 일주일 안에 나요. 그래서 되게 한 5만 원 안에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필링이에요. 필링도 모든 분들이 하면 안 되고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뭔가 각질이 너무 심하게 많다거나 피지가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좀 물광 피부, 좀 화장 흡수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할 때 한두 번 정도 이 필링에서 벗겨내는 거거든요. 박피 수준 말고 가벼운 필링을 하시면 이 화장품 흡수도 잘 되고 얼굴도 맨들맨들해지는데 이것 또한 자주 하면 피부 장벽이 좀 약해질 수 있어서 많아도 한 3번 안에 하는 게 좋긴 한데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 몇십만 원 안에서 피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년 안에 저는 한 3번 정도 추천드려요. 너무 많이 하면 안 좋더라고요. 네, 안 좋은 경우를 또 많이 봤고. 그래서 모든 시술이든 나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냥 남들이 했다고 해서 패키지를 하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죠. 아니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별명이 시커먼스였어요. 딱 봐도 피부 톤이 그렇게 하얀 피부는 아니어서 집에 내력이 아빠가 좀 까만 편이어서 항상 까만 피부로 살다가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하얘졌어요. 그래도 하얘질 수는 없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맑아질 수 있다. 홈케어나 관리를 통해서. 제가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피부과에서 자주 보면서 대면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거나 피부과 시술적으로 좀 맑아지는 그 관리들을 한 경우죠. 레이저 토닝이라던가 좀 맑아지는 시술이라던가 그분들은 피부과 시술도 하고 집에 홈케어 기기도 있어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과에선 데미지 없는 시술들을 오히려 많이 해요. 근데 일반인들은 얘네가 무슨 특별한 시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뭐를 주사를 맞고 뭘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티가 안 나는 걸 항상 해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티가 안 나야 되니까. 한두 번 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스케줄이라고 보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그냥 꾸준히 오세요. 매니저랑 같이. 레이저 토닝이라던가 미백 관리라던가 LDM이라던가 이런 가벼운 시술과 관리들을 꾸준히 하는 편이에요. 그러고 집에서도 홈케어를 또 따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피부가 환하고 맑게 유지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청소년 여드름도 그렇고 저도 주사 피부의 홍조 그것도 그렇고 노화도 그렇고 제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 가지보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수분이에요. 수분만 해결되면 다 해결돼요. 근데 이 수분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생겨요. 여드름도요, 안에 수분이 촉촉하게 깔려 있으면 좀 덜 나고 재생도 잘 되고요. 왜냐면 또 각질을 막고 있잖아요. 푸석푸석하고 여드름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보습이 잘 된 피부들이 여드름이 잘 생기지 않아요. 환경상. 그리고 제가 앓고 있던 주사 피부의 홍조도요, 열이 나요. 계속. 그래서 수분을 줘야 되고 열을 내려야 되고. 노화 피부도 결국은 건조해서 피부가 노화가 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좀 이렇게 보습이 많이 된 그런 피부들은, 수분이 많은 피부들은 탱탱하지 않아요? 보면은? 이렇게 건조한 피부들이 늙잖아요. 그것처럼 수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소는 물의 분자가 되게 작은 입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흡수율이 좋아요. 일반 화장품은 꾸덕해서 표피를 그냥 보호해주는 역할인데 수소는 흡수가 좀 더 잘 된다? 그 개념의 차이라고 보면 돼서 요건 약간 워터 드롭스 형태로 이렇게 하면은 물방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방울 크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피부가 제가 좋아졌다고 믿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보습제라는 거는 어떤 명칭인 것 같아요. 보습제에서 크림과 로션이 있는 거죠. 보습제, 크림, 로션이 아니라 보습제에서 크림이, 로션이 카테고리가. 세 개 다 같은 말인데 크림과 로션은 조금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형이 다르다? 아까 저희 수소 드롭스는 로션에 가깝고요. 크림은 꾸덕한 거예요. 네, 그래서 로션이 좀 더 제형이 얇고요. 얘가 좀 더 제형이 두껍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뭘 더 빨리 발라야 되냐면 로션을 먼저 바르고 흡수가 되면 꾸덕한 크림을 더 바르는 게 원칙이고 만약 둘 중에 하나만 바른다면 건조하지 않은 사람들은 로션을 바르면 되고요. 굉장히 건조하다, 겨울이다 그러면 꾸덕한 크림을 바르는 게 낫습니다. 여드름이다, 트러블이 있다, 모공을 막고 있다, 뭔가 끈적한 게 싫어요 이러면 로션을 발라야 되고요. 근데 로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션과 크림도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하지만 느낌적으로 좀 분류를 하자면 로션 제형은 조금 더 가볍고 크림은 좀 꾸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홈케어 디바이스는 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두 가지를 저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리프팅. 요즘에 뭐 써마세라, 울세라 뭐 이렇게 해서 써마지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걔네들이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리프팅에. 병원에 가면 5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비싸게도 하고 그리고 가는 시간 비용 들면 집에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초음파 이런 관리라고 해서 피부 안에 유해 성분을 흡수하는 기기들이 나와요. 화장품을 좀 흡수를 조금 이제 그냥 바르는 것보다 걔를 사용하면 조금 더 흡수력이 좋아지니까 얼굴도 이제 물광 피부도 좀 나고 맑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저는 그래도 무엇보다도 그 요즘 제가 노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리프팅 뭐 그런 것들 하면 좋긴 한데 만약 피부과랑 홈케어 디바이스랑 차별화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생각보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댓글에서 제가 보고 뭐라고 보냐면 출력이에요. 출력. 피부과에 있는 출력. 쉽게 말하면 강도가 센 거죠. 왜냐하면 기계도 크고 또 병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의사가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데미지가 있으면은 뭐 강도도 바꾸고 세기도 바꾸고 어떤 그런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그걸 못 맞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홈케어 디바이스에서도 좀 강도가 약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래도 저는 홈케어 디바이스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병원에 가면은 아무래도 자주 못 받고 또 세기도 해서 또 부작용 우려도 있고 너무 크게 또 효과도 있지만 크게 또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집에서 그냥 꾸준하게 자주 한다면 저는 홈케어 디바이스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도 지금 홈케어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피부과에 오랫동안 재직을 하면서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실은 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말은 못하지만 저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피부는 과한 시술이 답이 아니라 꾸준하게 집에서 홈케어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또 그 홈케어 안에서 화장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화장품은 적당히 줄이고 본인이 좀 이렇게 생활 환경을 바꾸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좋아졌고요. 그래서 운동이라던가 좋은 식습관이라던가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수면의 질, 이게 가장 피부의 척도가 아닐까 싶고, 마지막으로는 피부는 이 마음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밝아지고 이러면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고 또 어려지고 그래요. 피부를 관리하고 이러시려면은 저는 무조건 스트레스가 주범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피부는 자신감입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자신 있어지고 밝아져요. 네.